안녕하십니까.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윤민호입니다. 이번이 5번째 출마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선거에 미친 것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선거에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미쳤다고. 삼각동의 초고압 송전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민주당의 후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곡동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로 일곡동이 술렁거리고 있을 때 현직 의원이자 민생당 후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 저 윤민호는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삼각동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했습니다. 지금은 일곡동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 문명에 미칠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사회 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 안정망 구축과 인공지능 윤리 지침 등을 마련해서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캐치플레이즈가 똑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광주에서부터 재정을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더 나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게끔 요양 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에게 재원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데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후보께서는 그 인공지능 집접화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밋빛 환상만 심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도 장밋빛 환상만 잔뜩 심어줬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광주에서 그동안 주구장창 집권해온 민주당과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은 최소한 도의적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람길을 열고 물길을 복원해야 합니다. 바람길을 막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를 규제해서 바람길을 열겠습니다. 복개된 용봉천과 서방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을 폐쇄하고 광주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 푸른길로 조성해서 남구에서부터 시작된 푸른길을 우남동, 독림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신분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되는 세습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극소수 특권층에 몰려있는 불공정 자산을 재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자산은 110억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에게 재분배하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3채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해서 집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이 복지를 넘어 자산 재분배로 새로운 사회를 열겠습니다. 인구 3만이 밀집되어 있는 7지구에 발생한 불법 매립 쓰레기 문제, 민중당, 저 윤민호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연제동, 매곡동,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탑은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삼각동 송전탑을 지중화해온 그 경험을 살려 이제 북구 전역에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 위성정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 요 위성정당이 다 이 강탈해 간 거 아닙니까? 요 세금 도둑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석 후보입니다. 예, 특별법 제정 좋죠. 특별법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법 마련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송전탑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받고 있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연구하고 또 주민들과 힘을 모으면 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누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50년 동안 송전탑이 있었는데 그동안 싸웠는데 안 됐는데 너희 같은 힘없는 정당이 싸워서 되겠냐? 다들 이랬거든요. 근데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집권 여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이 우리 이영석 후보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우리 최경환 후보셨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오직 우리 민중당만이 우리 그 서민들 곁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송전탑을 국토교통위원회로서 한전 광주시와 아니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주민분들이 도대체 최경환 국회의원 뭐 했냐?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런 하소연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영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아나 항공 사회이사를 하면 한 1년에 한 30여 차례 회의만 하고 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할 때하고 요 사회이사 할 때하고 기간이 겹치더라고요. 무려 10개월이 이렇게 겹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한다? 이건 특권과 반칙의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전남대학교에서 채용비리, 아빠 찬스, 심지어는 여자친구 아빠 찬스 막 이런 이야기로 상대적 박탈감을 줬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아시아나 사회이사를 한 게 특권과 반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아시아나 사회이사를 갈 때가 2018년 3월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에게 이제 사회이사를 제안했던 것은 아마 2017년 대선 과정에 금호 타이어가 특권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죠? 매각되는 네,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역할을 인정을 좀만 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권이 아니다라고 아니, 하면 답변을 좀 그러면 답변 충분히 기회를 좀 주시고 아니, 제가 좀 한번 더 말씀드리고 특권이 아니다고 하시면 저는 특권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어찌됐든 후보님께서는 특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아시아나 항공이 당시에 사회이사로 계실 때 사회이사의 역할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8년 때
요 아시아나항공 갑질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어요. 특히 그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 납품업체 사장님이 자살까지 하는 요 사회적 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사회이사님으로서 그 당시에 했던 역할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케이터링 업체가 문제가 됐던 시기는 제가 사회이사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한번 예. 확인해 보십시오. 2018년 금호타이어, 7월이거든요. 제가 아마 금호타이어가 그러니까 제가 2017년 말씀을 3월부터 드릴게요. 2018년 3월부터 매각되고 19년 6월까지 나서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라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요.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유권자분 예. 아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 20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잠깐만요. 사회이사 하는 거 맞죠?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이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이 되니까. 토론회가 선관위의 정책 토론회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윤민호 맞습니까? 후보가 안 질문하신 맞습니까? 것은 이건 사적인 아니요, 자질의 문제죠. 질문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게 토론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자, 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사회이사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18년 그러면은 그 기내식 대란이 18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내식 대란이 발생되기 전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던 원인 자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때 뭔 역할을 케이터링 했냐고요. 그게 업체를- 사회적 환경으로 8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 뭔 역할을 했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공약 중에 더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3만이 밀집되어 있는 7지구 불법 매립 쓰레기 이 문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당연히.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이제 그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삼각동 주민들 또 대책위 그리고 또 국제고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는 그건 송전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7지구 쓰레기 윤민호 문제. 의원님 질문을 하셨으면 제대로 답을 해야 제가 보충 질문을 안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제대로 답을 하는지 판단은 시민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윤민호 후보께서 그렇게 질문하셔놓고 제가 계속 7지구 불법 계속 매립 쓰레기 답변- 문제 질문을 했는데 삼각동 송전탑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지금 불법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민과의 제가 대화를 주도권 통해서 다른 분도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600억 내지 900억의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회의원을 하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않았습니다.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윤민호 유권자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요. 방금 그랬지 시청자들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그건 겁주는 대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건 어렵다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윤민호 후보님께서 너무 상대방의 왜 답변에 그렇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까 그 임기분이 뻔히 나와 있는 것조차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방금도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 질문했는데도 두루뭉실 넘어가시려고 윤 후보님 자중해서 합시다. 박근혜 후예인 미래통합당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광주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미래통합당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말고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그런 진보 말고 언제나 노동자 서민들 곁에서 동고동락해온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짱짱한 진보 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저 윤민호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보 정치를 개척해오면서 저는 늘 노동자 서민들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만큼은 체불 임금이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삼각동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시켰습니다. 일곡동에 불법 매립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중당 저 윤민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